주말 사이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라는 이 대형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하지 않는 움직임인데요. 우리나라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오늘은 장중에 4,600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변동성이 다소 크기는 했지만 매일매일 100포인트씩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장세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냥 미친 장세 같아요, 솔직히. 연초에 미친 장세다.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외부 글로벌 환경이 예측, 뭐 베네수엘라는 침공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유동성으로 네. 그냥 우리 시장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반도체 쪽 섹터를 그냥 집중해서 그냥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묻지마장 같아요. 묻지마장인데 네. 시장이 그래도 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대표님? 시가총액 1, 2위 종목으로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건강하죠. 네. 근데 다른 쪽 섹터를 보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와갖고 네. 2026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종목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어떻게 집중화 전략, 압축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요 그래프를 딱 비교해 보세요. 1월 2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4일, 사거일이 됐어요. 네. 제가 그럴 때 매트릭스를 이렇게 저는 시장 근본주의자니까 시장에다가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번 고점이 11월 3일이거든요. 이게 네. 4,200대요. 그리고 11월 20일까지 빠졌다가 이 고점을 1월 1일 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 42일 만에 이걸 치고 나간 이후에 그냥 이때가 4,300이에요. 그럼 오늘 장중에 단기간에 4일 동안 300포인트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300포인트 에너지가 딱 한 4종목인가?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쪽 섹터 종목들. 그 대신 2차 전지와 다른 것들은 완전히 또 그 소외시키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쪽을 땡기니까 다른 쪽은 오히려 희생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제가 이럴 때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네. 11월 3일 날에 시가 20개 종목의 종가입니다. 1월 2일 날 4,300 돌파할 때의 종가예요. 딱 보시면.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15%, SK하이닉스는 9%, 그 다음에 엔솔은 무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들이에요. 그 2%. 그리고 원전, 조선, 뭐 이게 마이너스 두산에너지 15%, 현대중공업 10%. SK스퀘어가 실적으로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 SK 지분 거의 40%. 그러면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 나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K스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분 외에는 아주 싸늘해요. 심지어는 은행주 같은 것도 싸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부터 20등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포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 없으면 저 뭐 4,600까지 가고 뭐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는 완전히 늪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시장이 건강하다기보다는 저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말 미친 장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는 건강한 장 같지가 그러면 않아요. 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오는 겁니까, 대표님? 안 올 것 같아요. 올해 내내요? 아니면 상반기 동안? 그냥 1, 4분기 내. 1, 4분기 내. 그러니까 저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에너지 때문에 네. 죽는 건 더 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포모 현상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다 다니까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7천억을 때렸어요. 1조 7천억.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도
차익 거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1조에서 2조 샀다 팔았다가 나오면서 오늘도 고가 저가가 120포인트 이렇게 나왔듯이 이런 게 다변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 같냐면 네. 이것 때문에 원전, 방산, 바이오, 조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대반등 에너지도 짧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오히려 쏠림이 더 극단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게 내일이 디데이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해서 네. 이게 이제 세론으로 작동할지 그때도 단순 무식하게 그냥 15만 원 돌파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시장한테 볼 때 매일 300만 원 양매수를 계속 걸어보지 않습니까? 1월 2일부터 1000에서 2000%를 거의 두세 번 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를 땡기니까 이 삼성전자가 5% 오를 때 간단히 얘기해서 1000%라면 몇 배입니까? 5%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100배가 500%인데 그냥 200배에서 300배짜리가 파생 변동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수치로.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나올 거냐면 갑자기 오늘 같은 게 그게 하나 예인데 네. 선물 기준으로 고가에서 저가가 20포인트가 다반사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거 일반 투자자는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에 쏠림의 집중은 어딘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투자 감각을 볼 때 종목을 잘 선택하신 분하고 못하신 분의 차이가 이제 하늘과 당 차이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대표님, 변동성이 심화하는 장세가 지속될 거고 종목별로도 선별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1, 4분기까지는 삼성전자, SK 이렇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 반도체 투톱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직장인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라도 갖고 가는 게 어떻겠냐가 지금 포모 현상으로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살 때 개인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네. 근데 냉정하게 지금 13만 원 사갖고 삼성전자 실제 내가 수익률은 몇 프로 될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작년도에 10만 5천 원, 11만 원에 삼성전자 팔아갖고 한국항공 우주항공주로 더 집중해갖고 오히려 종목을 집중하는 어떤 뭐랄까 테마에 이제는 스페이스 X가 이 시장을 로봇주 다 조선 방사 아니고 그쪽을 집중했는데 제가 집중 투자했는데 전 1년 장사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1년 안에 제가 100% 수익만 나도 땡큐 하는데 그 우주항공주들이 거의 20일 만에 100% 이상씩 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계에서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11월 달 기준으로는 한 50%나 70%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따라가신 분들은 많이 간 것 같지만 20, 30%예요. 근데 연초에 오히려 급등락할 때 우주항공주 같은 것들 사셨으면 어떤 건 50에서 100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차별화가 왜 나오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산 사람도 있지만 기관들이 판 사람들이 네. 어디로 가냐가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다음에 쏠림의 집중은 어느 쪽일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일이 이제 디데이 같아요. 그러면 15만 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75만 원을 놓고 네.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앞으로 이제 진짜 5천을 보냐 안 보냐 이걸 결정할 것 같고 만약에 내일부터 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파생 변동성으로 하루에도 100에서 200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오늘 갑자기 3 내지 5%만 빼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오른 거에 뭐 기술적 조정으로 보지 이게 추세로 망가졌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저는 1월 달 내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저는 실제 지금 사갖고 수익률 게임으로 봐라.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이 최근에 제가 가장 원픽으로 집중하는 게 이제 한국항공 위주는 그것도 40% 올랐으니까 현대글로비스를 18만 원대 집중하라고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부터 그게 이제 발동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 전략은 어디로 집중하는 대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일로 놔 때 네. 삼성전자가 지금 사갖고 5% 수익 줘요. 거의 3배, 5배짜리는 뭐가를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맥쿼리 증권인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금년도 영업이익은 150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세론으로 작용하는 기점이 된다면 혹은 오히려 15만 원을 넘어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좀 따라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실 분은 따라가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하느니 저는 이제는 그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에 현대글로비스나 집중하든지 네.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린란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또 시세가 죽여놓은 게 조선주. 네. 그 중에서는 LNG 관련된 종목. 그래서 제 생각은 삼성중공업, SNS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3만 1,000원, 2,000원 정도 급락한 것들. 그 다음에는 물류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극 신항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집중하는 게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거에 거의 3배, 5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파생시장 움직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중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12시 반을 넘어서면서 파생시장에서 급락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님. 그 이유를 좀 찾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보다는 이제는 그 하방을 쌓는 그 외국인 사모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방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표님? 한국에서 만기일 전에 삼성전자 SK 올렸다가 거의 뭐 3%, 5%만 죽이면 네. 이쪽에서 한 1,000에서 잘못하면 10,000%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변동성 전략을 쓰는 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동을 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단순 트리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단순 트리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꼬리 달린 거. 요 꼬리. 그리고 나서 막판에 다시 또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0원에서 2만 원, 네. SK하이닉스는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변동을 줘도 추세로 보면 이건 기술적으로 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막 떠들 수 있는 그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파생 시장은 상방에서 2,000, 하방에서 2,000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장이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한 100만 원씩 양매수 걸어놔 보면 이 롱숏의 에너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국내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57% 상승하면서 4,55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정도 많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1%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는데 소외되어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특별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실망이 정말 극에 달할 것도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같은 종목들의 계약 해지 소식 등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더 위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좀 기회로 잡으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솔은 이제 55만 원대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제가 그때 한 35만 원 정도 오면 산다고 했는데 왔잖아요. 네. 그래서 엔솔은 삽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사요. 에코프로, BM.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를 하나 정해드릴게요. 네. 2월 15일. 2월 15일. 금양이라는 제가 엔솔을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지금 52만 원대 꼭지 치고 나서 이 10월 말의 고점입니다. 여기 고점 찍을 때가 조선, 원전, 방산 다 고점 찍은 때예요. 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급락의 원인이 다 뭐 계약 해지라든지 문제가 막 도출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가 아직
다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월 말이나 2월 달 보면 이제 코스닥에서 막 실적 발표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죠. 2차 전지주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보면 4천억 언제 들어오니? 이게 2월 15일입니다. 지금 거래 정지된 금량이 유상증자를 거의 지금 보시면 6번 연기했어요. 네. 만약에 이때도 2월 15일 날 안 들어오면 2월 말이나 3월 달 되면 지금 벌써 한 축에서는 이제 그 상장 페이지 거래 정지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폭풍해서 완전히 툼에 나오는 종목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러한 좀비 기업들의 정리가 더 이번에는 굉장히 심할 텐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이게 금양이 이게 2차 전지는 이게 거래가 재개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도랠리라도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2월 15일 날 4천억 조달이 실패됐어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 금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쯤에 또 실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지 마시죠.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는 보면 가격대는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만약에 금량이 상장 페이지 대상에 들어간다, 자금 조달 실패했다 그러면 저는 최악의 경우는 어디까지 보냐면 10월 말이나 5월 달에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까지 tum에 맞았다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아직도 30-40%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나오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만 원, 8만 원 오면 사지 지금 가격대는 확인하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테슬라의 가장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슬라의 가장 악재. 네. 자율주행 쪽에서 대항마가 나오는 거? 그건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네. 제가 500불을 돌파해야 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498불 딱 찍고 급락을 했어요. 오늘 430불. 제가 475불 사면 이거 깨면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했던 게 이제 떨어졌고. 네. 근데 저는 가장 큰 악재가 제가 직접 스페이스 X가 가장 큰 악재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악재인가요, 대표님? 주주가 갈리잖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삼바 그리고 에피스홀딩도 같이 한쪽 빠져도 한쪽 올라가고 평균으로 오르면 대주주는 전체 다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난 테슬라 주주야. 스페이스X 상장되면 이게 블랙홀로 이쪽에서 에너지가 스페이스X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X로 가려고 하는 게 테슬라한테 가장 큰 악재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한 달 동안에 100% 이상 올라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라 그럴까 로봇주가 급등해갖고 200% 300% 현대무백스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했듯이 지금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쏠림이 테슬라한테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주는 두 가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월 15일 날 금량,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거래소 갔을 때 이후에 코스닥 지수에 그러면 1등이 뭐가 되냐면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2등이 에코프로가 됩니다. 그게 다 2차 전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우리 정부가 1000스탁 만든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에코프로 BM이 급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0스탁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전지주가 지금부터 그냥 최소한 가격에서 100%짜리 나오고 막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 4분기 딱 놓고 보면 테슬라 빠지지. 스페이스X로 자금이 들어가지. 우리는 현대차, 현대 관련된 오토에버나 이런 쪽 에너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쏠림하니까 다른 것도 2차 전지 더 죽지.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 갖고 계신 분은 저는 3월 달까지 더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빠지는 건 더 나빠진다 쪽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에코프로 갖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20%라도 나와야 돼요. 이번에 35만 원이면 44, 5만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나오면
올려놓고 빠지면서 2월이나 3월 달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고 그거를 금양 갖고 볼 거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빠진 이후에 코스닥 인덱스의 구성 성분 갖고 볼 거고 그러려면 1, 4분기는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변 상황이 뭐라 그럴까 시가상위 종목들을 더 쏠림 현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정상적이고 건강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가장 가까이는 2월 15일에 금양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지 또 상장 폐지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래 재개돼야 됩니다. 네. 이게 상징적인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금량이 문제가 생기면 대장을 다 끌고 내려가요. 네. 그러면 이 대장 끌고 나면 이제라도 팔아 그러면 뭐가 더 가요? 그럼 그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가겠죠. 이게 시장의 쏠림을 더 극대화시키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익을 실현시키고 이게 2차 전지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환경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바이오 쪽. 네. 그래야 코스닥이 가요. 정부 뜻대로. 이게 1, 2, 3 특히 2, 3월 달에 4, 4분기 실적 코스닥 기업이 확인되면서 그 트리거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저는 2차 전지는 더 고생시킬 것 같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 쪽보다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쪽의 에너지가 순환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 달 동안에 너무 급등해 갖고 저는 저희 방송 듣고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 하신 분들은 다 현금 만들어 갖고 이제 오늘 화두는 히토류나 그린란드 쪽으로 가시죠. 물류 쪽으로. 물류 쪽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주항공주 쪽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방송에서 모든 전략을 스페이스X 연결고리 우주항공주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말씀처럼 급등한 섹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차익 실현일까요? 당연하죠. 어느 대도 잡고 뭐 50%를 파시든 70%를 파시든 저는 70에서 100%를 파시고 30%만 남겨놓고 이게 어디까지 분출하나 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대표님 하냐면 미국 쪽 종목 또 국내 종목 구분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 이 뉴스 보고 사이더스 스페이스가 자금 공모에 1.3달러에 결정했으니까 옛날에 뉴스케일이 2달러에서 뭐 이게 15달러까지 가는 스트레이트 이 느낌이 딱 드니까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이 방송 듣고 이거 하신 분들은 1년 장사 다 끝나셨을 겁니다. 얼마까지 갔냐면 바닥에서 여기 보시면 700% 갔습니다. 네. 이게 안 오면서는 우리나라로 보면 머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M7 아직까지 재밌는 거는 나스닥은 작년도 11월 고점 못 뚫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샌디스크니 그다음에 또 그쪽 연결 그러니까 MU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하신 분들이 초과 수익률이지 테슬라나 간단해서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나 이런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죽을 상이에요. 오히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압축하신 분이 미국 사업 투자자는 한 달 코스는 최고의 수익률이고 네. 거기도 다 더블 이상 갔거든요. 우리는 우주항공이에요. 미국도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거의 30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AST 스페이스가 이게 원탑이지만 나는 여기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스하고 레드와이어 그리고 사이드 스페이스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프들을 한번 보세요. 요번에 이게 11월 20일이 다 저점이거든요. AT 스페이스는 거의 100% 올랐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290%. 그냥 상승률이 우리나라 보면은 완전히 그 테마의 그 완전히 급등장 같이 이런 머니 게임들이 이게 완전히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M7 팔아갖고
이쪽으로 투기화 스타일의 머니게임하는 어떤 이게 일반들이 만든 그래프들이 아니에요. 대표님도 이 같은 급등세를 예상하고 말씀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장사 다 끝났다고까지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로봇주 같지만 나와라. 이제 그동안 로봇주한테 소외당했던 게 우주항공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가 11월 달만 해도 다 로봇 떠들었다고요. 그리고 11월만 초에도 뭐 깐부 협상하고 또 대통령 또 정상회담 또 사인하고 해갖고 그 마스가 원전 뭐 할 거 없이 다 이걸 떠들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가 다 꼭지예요, 거기는. 그리고 11월 달에 가장 소외됐던 뭐 루미르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때 11,000원이었어요. 지금 2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의 그럼 여기서 이게 더 갈 거냐? 남드세요 하시죠.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레드아이가 좀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10불에서 이제 15불부터는 때릴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로 보면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뿌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럴 때 그래프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뿌려보세요. 이게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재밌는 건 우량주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이게 11월 21일 기준으로만 본 겁니다. 하나 시스템 올랐어요. 37%. 네. 이게 어딘데잖아요. 37%. 그 다음에 LIG 넥스원 30%, 한국항공 우주가 오늘까지 요게 12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갔다면 요게 한 4, 5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 근데 1등 스페이스X 지분이 있거나 거기 스치고 한 종목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HVM 230%, 미래에스벤처 190%, 스피어 180%, 파이버 프로 178%,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38%, 세트랙아이 130%. 이건 뭐 100%짜리가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사망각도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달 반 동안 이런 어마무시한 머니 테마 게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더 바래요? 현금화 다 시키십시오. 이런 것들은 제가 삼성전자가 하방으로 어느 날 100%일 때 얘네들 갑자기 30% 부러집니다. 네. 100%, 200% 올라간 거는 급락도 적당히 조정 안 해요. 이노스페이스도 보면 18,000원짜리가 실패했다 해서 11,000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4, 50% 빼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18,000원 온 겁니다. 하지 마시죠. 그래서 우주항공주를 집중하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네. 일단 현금화 시켜 놓으시죠. 내일 D-Day 돼갖고 그 SK 이 우주항공의 추가 랠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자율자동차 쪽이에요. 자율자동차 쪽. 이게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생각보다 더 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딱 두 가지 찍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네. 2025년 마지막 방송 때 대표님께서 2026년을 주도할 섹터 말씀하시면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그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S2026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대차 그룹 관련 뉴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급등한 종목군이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대표님. 이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스에서 가장 핵심인 게 로봇이지만 실질적으로 로봇보다는 그거와 연동된 갖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 정유성 회장님의 거버넌스 게임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현대오토에버는 욕심내지 마시죠. 이거를 현대글로비스를 바꾸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유선 회장님이 이거 7%거든요. 그리고 파동으로 보면 저는 엘리오트 파동으로 1, 2, 3, 4, 5, 5파동까지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차익 실현하는 짱돌이 나올 거 수도 언제든지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팔아갖고 제가 딱 두 가지를 선택해 드렸어요. SOS랩, SOS랩.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때가 1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2만 원 가요.
이거 완전히 로켓 포를 쏘지 않습니까? SOS랩.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 요게 또 5,500원, 6,000원짜리가 지금 오늘 장중에는 9,500원을 뚫더라고요. 이게 10,000원 뚫으면 당연히 얘네들도 더블 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네오토, 슈어소프트테크, 그 다음에 그 SOS랩, 현대오토에버가 바닥에서 다 더블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약간 반도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 쪽하고요. 온디바이스 AI 쪽하고 네.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여기도 키 맞추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슈어소프트테크는 전 더 남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정 때 들어가시고 모트렉스라든지 주변으로 확산되는데 이것도 자율자동차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7, 8분 능선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 이슈에서 우주항공, 자율자동 이런 것들 세스와 연결된 에너지는 이제 가다해서 작년도 한 달 반 기준으로는 차익을 실현하고 이럴 때만 아시죠? 갑자기 고점에서 2, 3초 부러질 때. 그럴 때나 들어가는 트레이딩 감각만 권해드리고 다른 거버넌스로 좀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소부장주로 좀 매개가 확산될 거다라는 시각으로 매집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소부장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소부장주는 오늘은 짱돌들이 많이 나왔죠. 네. 어저께 대비해서는 갑자기 급락,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장대 음봉이 나왔고 오늘 프리마켓 기준으로 네. HPSP가 오늘 고점이 39,000원이 33,000원까지 6,000원을 빼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HPSP 같은 경우는 33,000원, 32,000원은 매수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솔직히 소부장은요 최근에 시작한 거 아닙니다. 작년 4월부터 발동을 걸고 11월 달까지 또 급등했다가 한 달 조정시켰다가 다시 가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뿌려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미 선도주는 여기도 200에서 300%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중간 허리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소부장을 3등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입니다. 4월 달 저점 찍고 11월 달 고점 찍고 11월 말에서 아직 고점 돌파를 못한 거. 최근에 돌파 못했다가 한미반도체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덕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화비전이나 HPSB가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11월 달 고점을 못 뚫고 11월 말, 12월 말에 바닥 찍고 대반등 주는 종목군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작년 11월 달까지는 상순이 적다가 여기서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월 달, 9월 달까지 쌍바닥 왼수였다가 12월 달부터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네. 이 세 가지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것 중에 하나 해답이 있더라고요. 해답이 온디바이스 AI더라고요. 묻어있는 종목들을 보자. 예,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네. 온디바이스 AI가 또 중국 차량 반도체, 저사양 반도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 연결된 데이터 가까이서 GPU, TPU 뭐 이제 보시면 그 소부장도 이런 스토리가 삼성 SK하이닉스의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언제 가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구글의 동맹이 나오면서 GPU다 보다 TPU 해갖고 이쪽의 동맹이 또 한번 분출하는 에너지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피지컬 AI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가 이제 최근 에너지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몇 가지를 선택한다면 이미 여기도 삼성 밸류체인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중국 제주 반도체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10cm 차량 반도체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 어보브 반도체하고 퀄리터스 반도체 HPSP 31,000원, 33,000원이면 눌림목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커요.
이게 피터 티라고 그다음에 곽 회장이 해서 그 사모펀드 갖고 있는 걸 블록딜을 오늘 죽이면서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넘기면서 뭐로 가냐면 블록체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라인 쪽의 투자 에너지로 가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의 에너지. 이쪽이 이제 한쪽은 그린란드의 히토류 에너지고 네. 중국이 일본 때리고 막 하니까 한쪽은 요 소부장에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팔아갖고 이동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우주항공하고 자율자동차에서 테마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는 히토류 패턴하고요. 자원개발. 그 다음이 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작년도 7월 달에 다 흥분해갖고 포모 현상 나오고 그때 또 우리나라의 또 그쪽 계통에서 뭐 톰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그쪽을 부르질러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 투자하신 분들은 다 거의 반토막되어 있을 겁니다. 코인주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럴 때 이제 가장 확인해야 되는 게 스트래티지가 MSCI에 편출되면 안 됩니까?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왔죠, 대표님. 예. MSCI 지수에서 스트래티지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들을 뭐라 그래야 되죠? 퇴출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퇴출시킬 위험 공고하다가 네. 이걸 깎으려면 오징어 세력들이 이거 지네들끼리 공포 만들어 놓고 급락시켜 놓은 다음에 싸게 딱 싹 걷어놓고 이제는 거론 안 할게 이렇게 바뀐 거 이거 뭐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거든요. 이 그래프들 보세요. 스트래티지 그래프들. 전 이거 사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이 같은 소식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바닥에서 고점에서 얼마 빠졌습니까? 네. 마이너스 7, 80%씩 빠진 종목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상징적 의미로 야간 시장에 올라도 네. 저는 이쪽을 좀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우리나라는 헥토 파이낸셜,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 옥션, 그런데 이런 쪽이 다 테마예요. 네. 우량주들은 없어요. 그러면 우량주에서는 LG CNS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걸 기다린 거거든요. 아예 빠져나가서 더 툼해 왔든지 아니면 그 불확실성 재료가 제거되든지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클이나 스트래티지나 근데 스트래티지는 아직도 많이 빠져도 160불짜리예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저는 오늘 또 약간 $10,000 정도의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사이더스 스페이스 비슷한 종목을 하나 원픽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인가요? 잘 모르실 거예요. 동전주입니다.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이거는 제 제자 한 3명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이제 거기도 M7의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가 빠져나온 선수들이 어디로 집중할 것 같이 거기도 그 자금을 털고 M7을 털고 나간 사람들이 어떤 머니게임을 할 때 계속 빠졌다가 러셀 종목 쪽이거나 네. 가격이 50센트에서 $10 사이에 있는 종목 중에 하루에 30% 이상 올라간 종목을 소팅해줘. 그럼 저한테 노상 오면 어느 날은 100개가 와요. 어느 날은 뭐 30개 와요. 그럼 저는 그거 보고 계속 돌려봐요. 거기서 하나 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주주가 계속 주식 매각하겠다고 해서 박살을 난 주식이에요. 그런데 1월 2일부터 요 내부자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얼마나 빠졌는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박살난 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자기네들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요. 비트코인 자산주에. 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5센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보면 동전주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보면 이건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좀 그런 가능성은 없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우리는 서클이 올라갈 거고 스트레이티지가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자금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000 정도는 이것도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5센트나 3센트 사보는데 얘가 $1가 넘어가면 비트코인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서울 옥션,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마치 히토리 하면 유니언 머티리얼스 같이 이게 테마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한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00짜리 종목이지 여기다가 억대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과 스트레이티지.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 리플하고 이더리움을 사볼래요. 톱니가 작년도에 가고 그쪽에 승부를 걸었다고 왕창 걸었는데 많이 손해 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이게 작년 7월 달이 다들 이때 흥분해갖고 고점 찍었거든요. 여기에 1억 투자하신 분은 네. 1억 도지코인은 3천만 원 됐고, 시바이노는 거의 85%, 솔라나 반토막, 리플 마이너스 40%. 이게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가장 우량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 리플하고 이더리움하고 도지코인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물린 쪽이 그러면 돈나무 언니하고 톱니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을 타서 해지를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MSCI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그게 거기도 반도체가 꺾일 때 간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거기도 쏠린 뭐 샌디스크,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막 가면 주춤주춤하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급격히 조정을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시 움직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 4분기에 돈의 집중의 도가 순환되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이것도 한번 투자 또 선수 감각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출되지 않았다는 걸 비트코인의 바닥으로도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비트코인 매매하는데 지금 샀다 팔았다 4번 했어요. 1억 3천 깨면 끊어. 돌파하면 사. 끊으면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1억 3,500. 근데 문제는 뭐냐? 1억 4천을 치고 나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러면 그것만 가면 안 돼요. 이더리움하고 리플을 끌고 가줘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 4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자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샘플링한 종목들이 마치 우주항공주 같이 군집 현상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미국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군집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주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자, 앞서서 주말 사이에 전격 단행이 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앞으로는 그린란드 쪽에도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투자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히토류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알래스카 관련된 뭐 LNG나 가스관이나 물류 쪽에는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치고 나왔는데 그거는 그린란드나 알래스카보다는 거버넌스로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갖고 거기에 연동된 어떠한 거버넌스 게임은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직 시장에는 그 에너지가 나오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린란드 전에 네. 거기도 히토류부터 먼저 하시죠. 히토류 관련주요. 고려아연 네. 110만 원 드디어 가까이 옵니다. 110만 원. 우리가 170만 원, 190만 원에 전번에 이 고려아연 미국 TSMC 이거 TMC 이거 설명할 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0만 원 오면 다시 사겠다. 190만 원에서 110만 원 왔고 그럴 때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 이게 이제 투자 자산 광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5달러와 6달러 여기 오면 사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시 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탑을 보고 있는 게 크리티컬 메탈스예요. 크리티컬 메탈스가 간단히 얘기해서 특수광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선도주가 되나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뺀 거예요. 보시면 10월 달이 32달러짜리가 7, 8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3분의 1 토막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 사갖고 하락폭의 반 정도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티컬 메탈사 들어가는 거,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쪽에서는 메탈 특수광물 이런 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NG나 가스관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유가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말은 계속 그 공격적으로 이제는 덴마크하고 해서 뭐 그린란드를 하겠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해야 돼요. 그런 끌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갖다 해서 천천히 이제 더 이상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올라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린란드 LNG 쪽보다는 hit돌이나 특수광물 자원개발 이런 것들로 먼저 시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의 우선순위. 이게 전략의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들어가도 좋아요. 네. 그런데 요새 한 달, 두 달에 어떤 거는 100% 가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비교 심리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팔아고 이거 가서 그냥 단기 차익을 보고 충분히 다 판 거를 먹고 이쪽 와도 되는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형태의 전략. 저는 금년도는 일부라도 바꿔 타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게 시차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순환의 뺑뺑이가. 네.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나 그 LNG나 이런 것들은 삼성중공업 북극 항로. 그래서 저는 그거는 6월 달에 지방선거와 미국의 11월 달 중간선거 요 코스에 에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1, 2, 3 사이에는 저는 중국하고 싸울 만한 것들. 지금 중국이 일본 힛돌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달에 전인대와 요때 코스의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런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대통령 같지만 제가 눈이 강조해도 할 거 없다. 엔터주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갖고 올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하자마자 왜 엔터주나 카지노 다 급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표님? 사람 모이는 거 절대 안 돼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절대. 네. 왜냐면 가까이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K 뮤직 가면 대형 뭐 어디 공연장을 얻어갖고 수만 명을 모여갖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사이버상에서는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에. 문화 컨텐츠의 교류. 이게 이제 뭐 빅뱅이니 뭐 해갖고 중국가 그 꿈 깨시고. 절대 천안문 광장에 누가 모이거나 어디 광장에 모이는 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저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하자. 중국 관련해서. 그래서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 이번에 크래프톤이 또 중국 같이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톡 빠지거든요. 52주 최저가로 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쪽을 한알령 해제 이 개념보다는 중국과 문화 교류의 끌개로는 그쪽을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또 거기에서 전략을 또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고 3월과 5월 달에 정협 전인대에서 일본 때리기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대만을 겨냥한 이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방구라고 하는 이제 남아메리카에 들어오면 니네들 가만 안 놔둬. 여기는 미국이야. 그러면 저는 갑자기 그 제갈공명 선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천하 삼분지계. 트럼프, 베네수엘라 서방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또 중국, 대만. 그럼 이게 천하를 세 개로 나눠가는 것 같은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중국에서 그런 SNS가 아니, 넌 뭐하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만. 이게 이제 중국이 일본 때리게 하고 우리도 문화교류 주면서 우리도 줄 잘 서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선이나 원전 아직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SMR 좋은 얘기 나와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7만 1천 원, 7만 5천 원 사면 8만 원대 넘으면 팔죠. 이번에 8만 5천 6천 원까지 왔어요. 그런데 계속 두들겨 맞아요. 이게 고점 들고 가른 파동이 조선주나 원전주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미국의 SMR만 바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에너지가 아직은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게 불안하다면 방산 쪽은요? 방산도 구분해야 돼요. 우주 방산이에요. K2 전차나 육지 방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단타 트레이딩이고 네. 그래서 한국항공 우주가 2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논리로 저는 피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X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급등한 거다. 그럼 여기서 또 스페이스 X는 그래서 오늘로 현금화 만들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스타링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 스페이스 X 쪽의 매출의 80%가 스타링크 매출이에요. 우주는 아직도 매출 안 나오고 적자예요. 네. 우리 로봇 적자 하듯이.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X 다음이 스타링크도 저는 또 성공하면 또 상장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간단히 뭐냐면 6G 우리는 좀 달라요. 6G 통신 망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순환이 남아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 여기에는 대장의 LG 이노텍을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이 솔루션을 또 추적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 틈새로 노려보시는 게 그래서 뭐가 남았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에너지 이 에너지가 그거 팔고 나온 세력은 뭐를 집중해서 또 머니 게임을 할까? 오늘 히토류,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길목에 에너지가 딱 들어올 때 거기에 대장,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렇게 두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대응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